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혹은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요. 특히 서울의 시장에 가보면요. 정말 언제나 활기가 넘치죠. 맛있는 음식 냄새, 정겹게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이제는 뭐 너무나 익숙해진 K-팝 노래까지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의 말소리가 한데 뒤섞여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이곳이 한국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뭐랄까 필수 코스 같은 곳이 된 거죠. 그런데요, 요즘 이 화려한 볼거리들 사이에서 아주 소박하지만 의외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옷장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꺼내 신는 양말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이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양말을 정말 한가득 품에 안고 수줍게 건넨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대문 시장의 양말 가게 앞을 보면요. 꼭 작은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일본, 중국, 또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양말을 고르는 모습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귀여운 동물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한글 디자인까지 그 다채로움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다들 한국 양말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 신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쫀쫀한 품질,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한국 양말이 갖은 한국적인 기념품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게 된 거죠.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물건이 누군가에겐 아주 특별한 여행의 추억이 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이 작고 소박한 양말 한 켤레에는 어떤 시간이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던 시장의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공장인데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바로 18대의 편집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규칙적이면서도 강력한 기계음의 합창이죠. 이 기계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말을 옷처럼 원단을 잘라서 바느질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양말은요, 한 올의 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바늘이 서로를 교차하면서 마치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입체적인 형태로 완성되는, 뭐라고 해야 할까, 일종의 작은 건축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거대한 실타래에 감겨있던 각양각색의 실들이 기계 위쪽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계 안쪽에 원형으로 촘촘히 박힌 바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해요. 적게는 130개에서 많게는 200개에 달하는 이 작은 바늘들이 정말 쉴 틈도 없이 실을 물고 엮고 짜내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양말의 형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탄탄하게 감싸주는 고무단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엔 목과 뒤꿈치가 그리고 발바닥 부분이 차례대로 마법처럼 짜여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이 기계들이 발가락 부분은 일부러 마감을 하지 않고 뻥 뚫린 채로 양말을 뱉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계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완성으로 표현한 양말들은 다음 공정으로 옮겨져서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한 켤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열을 가해서 평평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다림질 과정을 거치죠. 이 다림질은 단순히 주름을 펴는 걸 넘어서요. 크기는 정확한지, 혹시 보이지 않는 흙은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품질 검수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섬세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작은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문이 막 밀려드는 바쁜 날에는요, 무려 10,000켤레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18대의 기계가 저마다 완전히 다른 디자인의 양말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밀은 공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 숨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컴퓨터로 양말에 들어갈 패턴을 만들고 그 파일을 작은 USB에 담아서 각각의 편집 기계에 꽂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기계는 마치 악보를 읽는 연주자처럼 그 디지털 도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물의 양말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거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낡은 기계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최신 디지털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참 효율적이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그런 광경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사리를 한 남자가 묵묵히 오갑니다. 올해 79, 이 공장의 주인이자 아버지인 이선호 씨입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52해라는 아주 긴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있는 듯합니다. 17살, 고향을 떠나서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무작정 서울역에 내렸던 소녀는 이제 양말업계에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긴 설명 대신 무심한 행동 하나로 그냥 증명됩니다. 젊은 사람도 허리를 삐끗하기 십상인 25kg짜리 면사 꾸러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에 둘러매고 옮기면서 툭 던지는 한마디가 있죠. 옛날에 보리밥만 먹고 자란 사람들이 나이 먹어도 일을 하는 거야. 쟤들보다 내가 낫지 뭐. 그 무뚝뚝한 말 속에는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으로 그 고된 세월을 다 버텨온 한 남자의 단단한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던 기계 한 대가 갑자기 침묵에 빠집니다. 일을 배운 지 이제 1년 남짓 된 막내 아들 준혁 씨가 다급하게 기계를 살피지만 좀처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진땀을 흘립니다. 바늘이 하나 부러진 것 같아요. 멀리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처럼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대신 기계가 짜다만 불량 양말을 집어들어서 빛에 비춰보며 유심히 살핍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기계 안으로 손을 뻗어서 빽빽하게 들어찬 200여 개의 바늘 중에 단 하나의 불량 바늘을 정확하게 찾아내 교체합니다. 마치 기계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노련한 의사처럼 말이죠. 잠시 후 기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매끄러운 양말을 짜매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손끝에 녹아든 아버지의 감각은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깊이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공장 한편의 사무실에서는 첫째 아들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작업지 시설을 정리하는 등 생산 외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14년 전 평생 강철 같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자리에 누우시면서 공장의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그때 절박했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와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간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겠구나. 그런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 하나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다행히 그가 합류하면서 공장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이제 공장의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바족이라는 이름의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가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첫째 아들이 경영의 방향을 결정하며 막내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사람, 바로 어머니의 몫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단 1시간의 점심시간, 어머니는 홀로 남아서 18대의 기계가 무사한지 꼼꼼히 살핍니다. 남편을 도와 양말을 만져온 지 어언 25년, 이제는 웬만한 기계 고장은 눈 감고도 고쳐내는 베테랑이시죠. 기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그 곁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양말에 표정을 불어넣는 자수 작업이,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상표를 붙이고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루 2,000에서 3,000켤레의 양말이 상자에 담겨서 누군가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 전국 각지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고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어둠이 내리면 가족들은 공장 위층에 마련된 집으로 향합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장의 돌발 상황에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일과 삶의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셈이죠. 이날은 마침 막내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여유롭게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배달 음식으로 차린 단출한 저녁상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 다른 업무와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 함께 밥 먹는 날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귀를 울리던 그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멈춘 고요한 저녁, 그 빈자리를 가족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채웁니다. 짧은 저녁 식사가 끝나도 공장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기계를 끄면 아침부터 밀려드는 주문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노부부와 첫째 아들이 이 고된 밤샘 작업을 번갈아가며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합류한 뒤부터는 두 아들이 기꺼이 이 밤 시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편안한 밤을 선물하고 싶은 아들들의 마음인 거죠. 정년 걱정 없이 평생 할 수 있는 기술.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으면서 오늘도 깊은 밤, 기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또다시 기계 한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멈춰 섭니다. 이제 14년차 베테랑인 첫째 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결국 수화기를 듭니다. 잠시 후 잠옷바람에 아버지가 어둠을 뚫고 내려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만지지도 않고 그저 기계가 내는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몇 번의 손길로 기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들은 나지막이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말합니다. 아빠, 땡큐. 그 짧은 한마디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세월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모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의 시간으로 쌓아올린 지혜와 경험은 그렇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들에게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두 아들이 지킨 공장의 기계는 또다시 쉼없이 양말을 쏟아낼 겁니다. 아버지가 한평생을 바쳐 이뤄낸 이 고단한 삶의 터전 위에서 아들들은 이제 그들만의 새로운 역사를 한 올 한 올 엮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기념품으로 무심코 집어들었던 그 양말 한 켤레, 그 부드러운 실 한 올 한 올에는 이처럼 한 가족의 땀과 세월,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서로를 향한 묵묵한 사랑이 촘촘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모든 평범한 것들 안에는 이처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저마다의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것들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